네, 오늘장 특징주 3가지 알아보고 왔고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코치님과 한번 종목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3분기 적자를 기록한 동박 3총사, 이제는 AI, ESS, 유리기판 시장 쪽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하죠. 사실 동박 쪽은 코치님,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 중 하나잖아요. 그래도 뭐 앞으로 미래 성장 속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불면서 어제는 또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지금 한 8%대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동박 삼총사가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과거 사명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 뭐 SKC 이렇게 세 회사가 SKC까지 세 회사가 있는데 이제 박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박이라고 하면 박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비닐봉지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봉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박을 알박이라고 하고 동박은 구리박을 얘기하거든요. 구리박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리봉지 그다음에 알루미늄 봉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음극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알박입니다. 알루미늄 박. 알박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과자봉지죠. 과자봉지. 네. 과자봉지 딱 이렇게 열면 안쪽에 약간 안쪽에 은색에 쫙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알박이에요. 그게 알박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는 2차 전지 음극재는 이제 동박이 들어가는데 이 동박이 사실 수요가 많았는데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밀렸죠. 근데 지금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급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이제 제가 TV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고 또 얘기 드리지만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전기차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네. 물론 실적은 적자입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 그럼 어디서 많이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냐면 ESS 쪽에 일단 동박, 그다음 플러스 전지박 쪽은 ESS, 그다음에 회로박이라고 그래가지고 AI 반도체 때 또 이 박이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AI 반도체 공정 안에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 소비가 조금 늘어나면 나중에 이거 다 대체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얘기 들었을 때 이거 따라간다. 따라가라. 단기 트레이딩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근데 다만 이거 중기로 보면 안 된다. 왜냐? 워낙에 저항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어제 이제 또 아레나 QR코드에서 또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한 44,5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근데 거기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얘기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라온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적자가 나고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회로박이 잘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먼저 반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가 완전 돌아서지 않으면 확실히 돌아서기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워낙에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그럼 어떠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가 잘 보시면요. 이제 대표적인 차트로 뭐 하나 보시자면 셀업체 중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요. 가다가 지금 말았죠. 네. 말았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보시면은 사실 10월 29일 날 밀렸고 가다가 이제 쭉 타이밍이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예요. 그 뒤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 제재가 조금 덜해졌죠. 네. 어차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경쟁인데 미국에서 그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이제 경쟁 체제 중국하고 경쟁인데 중국이 워낙에 이제 그동안 우위를 점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호관세가 조금 줄어들면은 좀 우리한테 좀 불리하지 않냐라는 이제 그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그럼 계속될 거냐? 그렇지 않다. 어차피 ESS 수요가 많을 때 그쪽 ESS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충분히 관세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전체 2차전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다만 아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단기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이나 그 다음 다른 2차전지 원래 에코프로도 상당히 잘 갔다가 지금 다 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중기로 좀 보자. 중기로 좀 보는 게 좀 낫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에코프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뭐냐면 83,000원, 83,100원 손절가 잡고 그냥 보면 돼요. 손절폭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3,100원 손절 잡고 그냥 가볍게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를 볼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반도체에서 외국 투자들이 좀 빼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2차전지가 국내 수요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네. ESS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ESS 뭐 이제 엔비디아 GPU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모멘텀 하나, 그 다음에 해외 판매가 있는데 해외 판매 환율 지금 이렇잖아요. 네. LG에너솔루션 4분기 흑자할걸요? 이렇게 되면 또? 왜냐면 달러로 팔았는데 달러 팔아서 바꿔오니까 돈이 더 되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일반 셋업체나 에코프로 양극재나 음극재 쪽 회사들은 조금 약간 호흡을 조금 길게 보시고 네. 오늘 이렇게 동박 관련 회사들은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2차 전지 대장주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치님과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이번 3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죠. 반도체 부분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뭐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는 4분기부터 나온다라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코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 저희가 이거 공략주입니다. 아래에 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공략주 아침에 제가 미리 얘기 드렸어요. 스캔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채널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 아침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오늘 원익 IPS 신고가 갈 거다. 가면 이게 수익률이 약 60%가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갔다가 찍고 갔어요. 찍고 밀려서 74,600원 찍고 밀렸는데 이런 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근데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달라지기는. 단기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은 그걸로 달라지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럼 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다 보고 판단하겠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미리 공략하면은 그 미리 공략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수익률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 날 거예요. 10%. 여러분 그 50에서 100% 먹을 건데 10% 차이 때문에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나는 굳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하겠다 하시면 그냥 10% 정도 수익률 손해보고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 없다. 그래서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최근에 이제 소부장 관련주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익 IPS도 가다가 지금 안 갔던 거고요. 다른 것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이오테크닉스 보면은 이오테크닉스가 사실 뭐 유리기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도 HBM 반도체 장비예요. 네. HBM 반도체 장비인데 삼성전자에만 납품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쪽 장비를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되나 좀 보려고 후공정단에 테스트 쪽 장비를 써봤는데 오사트 쪽 장비를 써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SK하이닉스 뚫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거고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안 갔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한동안 계속 정체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종목들 중에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리노공업,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꽤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거의 지금 못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인데 이 종목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지금 안 올라가고 있고 오늘 좀 시세를 날 뻔했는데 오늘 이제 조정 받은 거죠. 네. 매물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들어가실 분들은 길게 보셔야 되고요. 4분기, 그러니까 저는 올해 4분기 말까지 보면 딱 좋아요. 네. 왜냐면 4분기 때 보통 반도체는 재고 조정하면서 신규 라인 투자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비사는 어느 정도 다 결정 납니다. 이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4분기 때 수주 받을 것도 다 정해지고요. 막상 내년 1분기에 수주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떨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항상 한 템포 두 템포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예전에 먼저 들어갔죠. 한 두세 템포 먼저 들어간 거예요. 한참 안 좋다고 할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수익이 여기까지 온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한두 템포가 조금 더 아직은 빠르니 공략은 지금 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주를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들어올 때 SK하이닉스 들어갔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갔던 돈에 5분의 1만 들어가도 다 급등시켜요. 충분히. 네. 5분의 1이 뭐예요? 10분의 1만 들어가도 급등시킬걸요? 전부 다? 근데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는 원인 앞에서 물론 우리가 한 60% 정도 현재 수익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새롭게 공략해 볼 만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다음 그걸 연말까지 어떻게 보는지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도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미리 공략해서 지금 60%의 상승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승률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여성분들이라는 다 아는 리쥬란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지금 영업이익이 2천억 원 돌파 예상이라고 하는데 코치님 대형 제약사도 이 정도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가 내림세를 근데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요. 파마 리서치가 여태까지 잘 갔어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실적 발표 한번 했고요. 네. 요것 때문에 와 해서 갔다가 지금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 이게 계속 좋을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쭉 밀렸어요. 이게 그동안 쭉 밀렸고 파마 리서치가 리쥬란이 이제 뭐 리쥬란을 갖다 주면 리쥬란을 뭐 마시거나 먹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주사 맞아야 돼요. 네. 맞아야 되는데 요게 시술입니다. 시술이라 이게 미 FDA에서 허가가 나와야 돼요.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파마 리서치 미 FDA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유럽 쪽은 허가를 받았어요. 유럽 쪽은 지금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받고 와서? 싶으면 한국 와서 해야 돼요. 한국 요즘 많이 오죠. 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한국으로 오면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으로 오면 일단 원화가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텔이 걔네들한테는 부담이 한 지금 10분의 1은 더 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호텔 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호텔이 좀 비싸요, 비싸게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와서 맡기는 부담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문화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중국 소비자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게 중국 관련주로 연결이 됐는데 최근에 중국 관련주도 워낙에 다 안 좋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실적 잘 나왔는데 안 좋고 파마 리서치도 이 정도 실적이면 컨센서스를 원래는 하회하는 거 아니냐가 얘기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02억이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게 618억이에요. 조금 오바됐고 정확히 얘기하면 뭐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이 정도 올라야 되는데 도대체 왜 떨어지나 이걸 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숫자 확인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신념이에요. 지금. 이 숫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번 달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월말 정도 되면 그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 파마 리서치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마 리서치 어디 있냐면요. 여기 여러분 이런 거 좀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 강원도 강릉 과학단지로 주소가 여기 있죠. 주소 찾아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수출 데이터 나오면 지역별로 수출이 다 나와요. 네. 여기 많이 떠요. 그럼 뭐예요?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파마 리서치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좀 보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파마 리서치는 매수다.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사실 이거 우리 공략 중입니다. 손실 중이에요. 저 수익 손실 저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손실 해봐야 마이너스 한 15%? 뭐 정도 돼요. 큰 거 아닌가요? 15. 수익이 60% 아까 원인 앞에 60%잖아요. 네, 이건 15%면 얼마 안 돼요. 이 정도면. 근데 저는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파마 리서치 수급을 좀 보시면요. 수급 현황을 좀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어디서 많이 팔았냐면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관보다 힘이 더 센 데가 어디예요? 외국인이요. 그쵸? 여기 왕창 사고 있죠. 이게 개인만 안 사면 돼요. 개인만. 그 개인만 안 사면 돼. 자꾸 개인 사서 문제인데. 개인만 안 사면 되는데 개인이 그럼 언제 안 사느냐? 내가 안 사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만 사자고 우리만. 남들한테 좀 퍼뜨리지 말고. 예, 그러면 파마리서치는 한 12월에 정도 됐을 때 주가가 많이 반등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파마리서치가 기본적으로 저는 한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6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한번 충분히 같이 함께 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